항구 도시의 겨울은 언제나 쇠냄새와 함께 찾아옵니다. 12살 소녀는 외가의 골목 어귀에서 멈춰 섰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발소리는 빨랐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항구에서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크레인 아래였습니다. 병원비가 쌓이기 시작했고 빚쟁이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도망치듯 외갓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외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눈빛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작은 다락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나무결을 따라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골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입 다물어. 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소녀는 이불을 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외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침구점을 운영했고 교회 장로였으며 여성의 임원이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좋아했습니다. 거실에 큰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키 큰 사람도 전신을 볼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금빛 테두리에 장미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앞에 섰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입술색을 확인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점검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평가받는다. 할머니의 지론이었습니다. 소녀도 그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학교 가기 전, 교회 가기 전, 손님이 오기 전, 할머니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어깨 펴, 턱 들어, 웃어봐. 그렇게 시무룩하면 누가 좋아하겠니? 소녀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소가 아니라 마스크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외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옆에서 국화꽃 냄새를 맡았습니다. 착하고 예쁜 손녀구나. 힘내라, 얘야. 사람들이 머리를 쓰다듬고 갔습니다. 소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소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매일 여기 서야 했지.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날 항상 부족하다고 하셨어. 뭘 해도 모자란다고. 어머니의 손이 거울 테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야. 목소리에 웃음이 섞였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바뀌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화장이 진해졌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해졌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와. 어머니는 빗을 들었습니다. 머리 좀 보자. 빗질이 거칠었습니다. 소녀의 머리카락이 당겨졌습니다. 참아. 예뻐지려면 아파야 해. 거울이 소녀를 비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세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똑바로 봐. 어머니의 손이 소녀의 턱을 잡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소녀는 자신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쓸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항구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습니다.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떠났지만 거울은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거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매일 소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거울 의식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7시 어머니가 소녀를 불렀습니다. 거실 거울 앞이었습니다. 소녀는 잠옷 차림으로 섰습니다. 어머니는 빗과 머리핀을 준비했습니다. 고개 들어 빗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녀의 머리카락이 뒤로 당겨졌습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정확했지만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알았지? 네.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네. 점심은 남기지 말고. 네.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소녀는 거울 속 어머니의 눈을 피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어깨를 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일 뭐 입을 거야? 어머니가 옷을 꺼냈습니다. 소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거 입어. 이게 더 단정해 보여.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금빛 테두리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장미 문양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딸 예쁘네. 하지만 소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소녀는 다락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회 집사님. 네, 저희 괜찮습니다. 딸애도 잘 지내고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밖을 향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 읽고 있었어요. 책? 방 청소는 했어? 아직? 게으르긴. 당장 내려와. 소녀는 책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넌 매일 내가 뭐라고 해야 움직이니?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 뭐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소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할머니 닮아서 그래. 고집만 세고. 그 말에 소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락방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와 겹쳐졌습니다. 내가 제대로 했다면 넌 매일 내가 뭐라고 해야. 두 목소리는 같은 리듬으로 흘렀습니다. 소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떼옆 마룻바닥을 봤습니다. 느슨한 널빤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발견했던 곳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아래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쇠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외출했습니다. 소녀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정리한 뒤로 문이 잠겨 있었지만
열쇠가 맞았습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옷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은 그대로였습니다. 소녀는 거울에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테두리를 눌러봤습니다. 뒤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거울을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뒤에 봉투 다발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였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을 나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건 제 선택입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필체였습니다. 두 번째 편지. 어머니, 저는 임신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키우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소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도망, 반항, 사과, 그리고 다시 통제. 마지막 편지는 최근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말씀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소녀는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거울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쳤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을 같은 자리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응? 무슨 일이야? 소녀는 망설였습니다. 준비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좀 힘들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가 저한테 너무 많이 간섭해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건 엄마니까 그런 거야.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하지만 부모님은 다 그래. 조금만 참아봐. 크면 나아질 거야. 소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약국에도 가봤습니다. 약사 아저씨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녀가 감기약을 사러 갈 때마다 사탕을 주었습니다. 아저씨, 질문 있어요. 그래, 뭔데?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약사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글쎄, 운동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게 안 되면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지. 소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약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소녀는 약국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산책했어요. 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산책? 숙제는 다 했어? 네.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 아니에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투 조심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소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하지만 멀리. 그날 밤 소녀는 다시 편지 다발을 꺼냈습니다. 마룻바닥 아래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따라갔습니다. 도망쳤던 시간, 자유로웠던 순간, 그리고 다시 무너진 순간들. 소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펜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썼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엄마도 나처럼 어렸을 것이다. 그때도 거울 앞에 섰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를 그 자리에 세우고 있다. 소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말할 수 없다면 기록하겠습니다. 믿어줄 어른이 없다면 스스로 길을 찾겠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소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녀는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은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약초 도감을 펼쳤습니다. 캐모마일, 라벤더, 레몬밤, 발레리안, 각각의 효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 이완, 수면 유도. 소녀는 공책에 베껴 적었습니다. 그림도 그렸습니다. 잎의 모양, 꽃의 색깔, 뿌리의 형태. 사서 선생님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약초에 관심 있니? 네. 과학 숙제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믿었습니다. 좋은 주제네. 더 필요한 책 있으면 말해. 소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화학 시간이 되면 집중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화학식을 적었습니다. 산과 염기, 용해도, 증류, 물질은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남습니다.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소녀는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식물 성분도 추출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 차를 우리는 것도 추출이야. 온도와 시간만 조절하면 돼. 소녀는 메모했습니다. 쉬는 시간, 짝꿍이 물었습니다. 너 요즘 공부 열심히 하네. 과학자 되려고? 아니, 그냥 궁금해서. 소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꾸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어머니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그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흙을 읽었습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뭐하니? 텃밭 가꾸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공부해. 숙제 다 했어요.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물을 주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정성스럽게 캐모마일 씨앗이 먼저 싹을 틔웠습니다. 작고 연한 초록빛이었습니다. 소녀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자라라. 천천히. 도서관에서 다른 책도 빌렸습니다. 화장품학 입문, 천연 비누 만들기, 허브 활용법. 집에서는 숨겨서 읽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이불 속에서, 화장실에서 책마다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라벤더 오일, 로즈마리 로션, 캐모마일 크림. 소녀는 메모했습니다.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농도를 조절했습니다. 치명적이면 안 된다. 고통을 주면 안 된다. 단지 멈추게 할 뿐. 공책에 적힌 문장들이었습니다. 소녀는 밤마다 그것을 읽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텃밭에 꽃이 피었습니다. 캐모마일, 라벤더, 레몬밤. 작지만 건강했습니다. 소녀는 꽃을 수확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상되지 않게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꽃을 펼쳐서 말렸습니다. 일주일 후 꽃잎이 바스러졌습니다. 소녀는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라벨을 붙였습니다. 날짜와 종류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차를 끓였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말린 꽃잎을 넣었습니다. 5분간 우렸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소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거실을 배회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 병원 가보세요. 약 먹으면 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 아래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소녀는 그날 저녁차를 끓였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뭔데? 허브차예요. 두통에 좋대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텃밭에서 키운 거예요.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에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잔을 비웠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차를 끓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 마셨습니다. 밤마다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은 짧아졌습니다. 소녀를 부르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소녀는 관찰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1주차 수면 시간 증가, 낮 동안 나른함, 2주차 집중력 저하, 말수 감소, 3주차 거울 의식 중단 이틀, 공책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소녀를 통제했습니다. 아침마다 옷을 골랐습니다. 친구를 검열했습니다. 일기를 몰래 읽었습니다. 소녀는 더 강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화장품학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로션, 크림, 오일, 피부로 흡수되는 성분들. 소녀는 레시피를 수정했습니다. 농도를 높였습니다. 발레리안 뿌리를 추가했습니다. 진정 효과가 강했습니다. 텃밭에서 더 많이 수확했습니다. 다락방에서 더 오래 말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투명한 액체였습니다. 향은 은은했습니다. 어머니의 화장대에 똑같은 로션병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쓴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밤이었습니다. 소녀는 화장대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로션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독이 아니다. 이건 해가 아니다. 단지 멈춤이다. 소녀는 병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빈 병은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새 병은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소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해결인가? 아니면 또 다른 거울인가?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로션을 발랐습니다. 얼굴에, 목에, 손등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식탁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눈빛이 흐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피곤해. 어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소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학교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창밖을 봤습니다. 점심 시간에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괜찮을까? 내가 너무 멀리 간 걸까? 종이 울렸습니다. 소녀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눈을 감은 채 소녀는 멈춰 섰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깊게 소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펴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거울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이었습니다. 소녀는 뒤돌아섰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공책을 폈습니다. 4주차 로션 사용 시작. 효과 즉각적. 그러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지금 엄마를 바꾸고 있는가? 아니면 엄마처럼 되어가고 있는가? 소녀는 펜을 놨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텃밭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시작되었지만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틀 동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서 침대로 옮겼습니다. 소녀는 물을 입에 넣어줬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로션병을 치웠습니다. 원래 것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소녀는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비명. 아! 소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반점이 퍼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거울 봐. 내 얼굴 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병원 가요. 병원? 어떻게 이 꼴로 밖에 나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확대경을 들이댔습니다. 펠라이트로 비쳤습니다. 화장품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요? 저 그 제품 몇 년째 쓰는데요. 최근에 바꾼 제품 있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데요. 똑같은 거. 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소녀를 봤습니다. 소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썼습니다. 일주일 정도 약 바르시면 나아질 겁니다. 그동안 화장은 하지 마세요. 일주일이요? 네.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어머, 어디 아프세요? 아, 네. 감기 기운이 좀. 어머니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하지 마. 내 로션병 바꿨지.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바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엄마가 멈추지 않아서요. 뭐가? 거울 앞에 저를 세우는 거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싫어했잖아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거울 앞에 세웠을 때 엄마도 도망쳤잖아요. 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야. 똑같아요. 소녀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저를 엄마처럼 만들려고 해요. 닥쳐. 어머니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란 거야. 아니에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엄마가 못 이룬 걸 제가 이루길 바란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쁜데? 제 삶이 아니니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넌 아직 어려. 모르는 거야. 할머니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소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편지 봤어요. 거울 뒤에 숨겨둔 거.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할머니한테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됐어요. 아니야. 거울 앞에 서요. 저를 거울 앞에 세워요. 할머니처럼. 나는 엄마랑 달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날 사랑한 적 없어.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통제예요. 넌 몰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소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면서 알았어요. 엄마가 원하는 얼굴을 지으면서, 엄마가 고른 옷을 입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소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이 그녀를 비쳤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금빛 테두리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장미 문양을 따라갔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12살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 늙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 거울이 모든 것을 지켜봤구나. 할머니도 엄마도 나도. 소녀는 거울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구함을 찾았습니다.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소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울의 고정 나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거울이 흔들렸습니다. 소녀는 양손으로 받쳤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거기도 당장 어머니가 뛰어왔습니다. 소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거울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안 돼. 어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골목 끝에 재활용 수거함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거울을 끌고 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뒤따라왔습니다. 제발, 그건 할머니 유품이야. 할머니 거예요. 엄마 거 아니에요.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거함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울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금빛 테두리, 장미 문양, 자신의 얼굴, 그리고 밀었습니다. 거울이 넘어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수거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안 돼.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는 뒤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낌이었습니다.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거울이 있던 벽에 사각형 자국이 남았습니다. 주변보다 벽지가 밝았습니다. 소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반사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벽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유였습니다. 소녀는 손을 뻗었습니다.
벽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거울이 없는 공간에서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날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거울 없는 집에서 봄이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는 직업훈련원에 등록했습니다. 제과제빵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밀가루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새 학교, 새 교복, 새 가방, 모두 소녀가 직접 골랐습니다. 어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용돈을 건넸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고마워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방에 작은 거울이 하나 생겼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테두리는 나무였습니다. 장식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문틈으로 봤습니다. 어머니가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조용히. 소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책. 거울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짐을 풀면서 말했습니다. 좁지? 괜찮아요. 불편하면 말해. 진짜 괜찮아요. 소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았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구나. 어머니는 빵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문을 닫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소녀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숙제를 했습니다. 텃밭은 없었지만 창가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캐모마일 한 포기. 작지만 건강했습니다. 저녁 6시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어머니는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가게에서 남은 빵. 먹어. 고마워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소녀는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벽에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여러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청소년 약초 교실 참가자 모집. 소녀는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첫 수업이었습니다. 강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환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약초 선생님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함께 배울 거예요. 아이들이 둘러앉았습니다. 10명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종류의 식물을 꺼냈습니다. 이건 페퍼민트, 이건 레몬밤, 이건 라벤더.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또 들었습니다. 약초는 사람을 돕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존중해야 해요.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약초에 관심 많니? 네. 직접 키워봤어요. 그래. 대단한데. 다음에 가져와 봐. 같이 볼게.
소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급여가 올랐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소녀는 약초 교실에서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씨앗 심는 법, 물 주는 법, 관찰하는 법. 식물은 기다림이에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급하게 자라게 할 순 없어요. 그냥 지켜보고 돌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는 그 말을 자신에게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동생 만나고 싶니? 소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동생이요? 응. 아빠 쪽에서 키우고 있어. 요즘 연락이 왔어. 소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그래. 주말에 갈게.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동생은 7살이었습니다. 작고 수줍었습니다.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응. 나 누나야. 누나 예뻐. 소녀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놀았습니다. 그네를 밀어줬습니다.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동생이 물었습니다. 누나 또 와? 응. 또 올게. 약속? 약속? 소녀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동생이 걸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뭐가요? 동생한테 다정하게 대해줘서. 소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소녀는 공책을 폈습니다. 오래된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주차 수면 시간 증가, 2주차 집중력 저하, 3주차 거울 의식 중단. 소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 아래에 새로 썼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살아남았다.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조심스럽다. 하지만 거울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본다. 소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소녀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작은 거울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큰 거울, 금빛 테두리, 뒤에 선 사람, 숨이 막혔습니다. 소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하나, 둘, 셋. 눈을 떴습니다. 거울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거울에서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아직 괜찮지 않다. 하지만 괜찮아질 것이다. 복지관 수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 자꾸 공부하라고만 해요. 소녀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힘들지? 네. 엄마한테 말해봤어? 말해도 안 들어요. 소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봐. 매일 조금씩 내 이야기를 써. 일기장에. 일기요? 응. 지금 당장 말할 수 없어도 괜찮아. 일단 기록해. 그러면 나중에 말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응. 선생님도 그랬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손잡고 걷는 연인, 휠체어를 미는 가족,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특별하지 않다. 그저 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부였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았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 어머니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무언가 끓이고 있었습니다. 뭐 만들어요? 스튜. 새로 배운 거. 맛있겠다. 소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도와줄까요? 응. 양파 좀 썰어줄래? 네.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벽에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다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웠습니다. 길고 나란히. 밤, 소녀는 마지막으로 공책을 폈습니다. 페이지 끝에 도달했습니다.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거울 없는 삶의 시작. 나로 사는 삶의 시작. 공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에서 별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봄 냄새가 났습니다. 소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거울 없는 집에서.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를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진짜 모습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